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의 식품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뉴저지주에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계획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한인 커뮤니티 재단 샌프란시스코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으로 합병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추방유예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한인 불체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의 식품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연방농무부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매업체에 대해 식품 구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소매업체들이 단백질, 곡물, 유제품, 과일 및 채소 등 4개 식품군에서 최소 7가지 이상의 품목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스냅에 의존해 식료품을 구매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기존 식품 구비 기준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스낵류를 필수식품으로 인정하던 허점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소매점은 간식류를 포함시켜 기본 식품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지침은 향후 수준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계획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 록스버리 지역 창고를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검토를 마칠 때까지 사실상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양측이 어떠한 추가 작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활동가들을 대변하는 데이비드 브로데릭 변호사는 이것은 최상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3월 축구장 8개 규모의 건물에 화장실 4개, 세면대 5개만 설치돼 있다며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해당 창고를 1억 2,90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3월 말까지 개보수 계약을 체결해 90일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록스버리 구금시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2번째 임기 중 뉴저지주에 개설되는 2번째 구금시설이자 주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한인 커뮤니티 재단 샌프란시스코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으로 합병합니다. 양 기관은 12일 공동 발표를 통해 이번 합병이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자선 및 공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협력 관계와 공동의 사명을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두 재단은 자원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통합해 비영리단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한인 사회 내 기부 문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연례 갈라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과 지역 활동은 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지원금 규모 확대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추방유예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한인 불체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8일 공개한 메모에서 추방유예를 앞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생활상의 어려움만으로는 재량권 행사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내 거주 기반이나 학업,
직장 경력 등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합법적 이민 질서 유지가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정책 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정책 담당 블랑카 에르난데스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자들까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추방 위험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다카뿐 아니라 유비자, 티비자, 특별이민 청소년 제도 등 다른 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브루클린 거리 한복판에서 182발의 총탄이 오간 갱단 간의 총격전 현장을 담은 놀라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11일 코니 아일랜드 기반 갱단 포그와 코니 사이즈 소속으로 추정되는 15명을 살인 공모, 살인 및 살인 미수,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13개월간의 수사 결과 총 16건의 총격 사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자는 7명으로 이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갱단은 라이벌 조직과의 보복전과 영역 다툼 과정에서 브루클린 전역 9개 경찰 관할 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감시 카메라 영상과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번 수사가 총기 폭력 감소에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은 이 총알들은 그들이 겨냥했던 경쟁 갱단원들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2026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약 4,50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협회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최소 50마일 이동하는 여행객 수는 총 4,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약 3,91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하며 약 366만 명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 데이터 업체 인닉스는 연휴 기간 가장 심한 교통정체는 목 금요일 오후 3회 소요시와 월요일 오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일요일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닉스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몰림 현상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지며 충분한 휴식과 음주 산만운전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후 7시 49분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시 13분쯤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선 중국 내 서열 5위인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등 중국 측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레리 핑크 블랙록 CEO 등 주요 기업 경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알래스카에서 막판 합류했습니다.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체계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약 반년 만에 시 주석과 만납니다. 두 정상은 14일 오전 10시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히토류를 비롯해 대만, 이란 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 함께 텐탄 공원을 방문하고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합니다. 15일엔 정상 간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 전역에서 학자금 대출 디폴트가 급증하며 신용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12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약 100만 명의 학자금 대출 차주가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1-4분기에는 추가로 260만 명이 디폴트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신규 디폴트가 고령 차주와 남부 지역 거주자들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체 경험이 없었던 차주들까지 대거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연방학자금 대출 차주는 4천만 명을 넘습니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도 약 770만 명이 이미 디폴트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이브 프로그램 종료가 추가 부실을 키울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연은은 2차 디폴트 물결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 가입자 수백만 명이 다시 상환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며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어왔고 작년 말부터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이 멈췄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관세나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서비스 같은 항목들까지도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국제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12일 국제무역법원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해당 판결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던 수입업체 3곳에 대한 관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 광물과 품목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의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이 2주 만에 40억 달러가 늘어난 2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연방전쟁부 회계감사관 대행은 지난 12일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과 함께 하원 예산위원회 국방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으로 현재로는 290억 달러에 가까운 전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허스트는 새로운 비용 추산에 대해 장비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최신 정보가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작전 지역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전반적인 운영 또한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수많은 변수가 끊임없이 작용하는 매우 역동적인 환경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예산 배분안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도시 수십 곳에서 30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아마존은 그간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초고속 배송 서비스 아마존 나우를 미 전역의 도시 수십 곳으로 확대해 고객 수백만 명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12일에 밝혔습니다. 30분 내 배송은 신선식품과 생필품, 지역 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외에 9만 가지 상품은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수백만 가지 상품은 당일에 배송해줍니다. 이용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라임 회원은 3.99달러, 비회원은 13.99달러의 배송료가 붙습니다. 다만 주문 금액이 15달러 미만인 경우 1.99에서 3.99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마존은 주거지와 도심의 소규모 물류센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배송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당일 또는 2일 배송으로 배달한 상품의 수는 전 세계에서 130억 개 이상이었습니다. 아마존은 30분 배송 서비스 지역을 추가로 확대해 연말까지 수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뉴저지 트랜짓 왕복 티켓 가격을 기존 105달러에서 98달러로 추가 인하하고 뉴욕시에서 매도오렌즈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월드컵 셔틀버스 왕복 요금을 20달러로 인하됩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26일 브루클린 남행 휴전철 제이스트릿 지하철역에서 승객에게 총을 겨눈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1차 환급금이 기업들에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에너지 물류 비용에 반영되면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올해 1분기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 부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조폐국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스티브 잡스를 선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어 1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흑인 등 소수자 소유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연방법무부와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겨냥한 테러 모의가 적발돼 20대 튀니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0분, 해지는 시간은 8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